네, 이 작품은 눌제 박상 선생의 능상국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학정 선생님 회원 연우회전이라고 회원전에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서에서 전예죠. 전예를 이제 섞어서 쓰는 것들이 이제 많이 다른 작가분들도 많이 그렇게 시도를 하시셔서 저도 한번 전서와 예서를 같이 한번 섞어보면 어떨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문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글로 이제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투명 먹물로 국화를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냈는데, 먼저 글씨를 쓰고 투명 먹물로 국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맥심 그 봉지 커피를 한 10개를 풀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풀어서 이제 붓으로 해가지고 종이 뒤로 이제 백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뒤에 이 글씨만 좀 더 색깔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서예를 하면서 이제 글씨 조형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여백의 어떤 효과를 줄 때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반대 개념이죠. 먹으로 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범호자의 갑골 글자인데, 이거는 이제 회재 선생님이 쓴 이제 시를, 회재 선생의 시를 이제 그게 이제 사냥개가 범을 사냥하는 모습을 이제 갑골문에 있는 글씨로 해서 커피로 먼저 쓰고 범호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사냥개 개자를 이렇게 이제 먹으로 해가지고 그 사냥개가 범을 사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의인화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형을 보시면은 이 뒤에 아까 말처럼 커피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먼저 커피를 먼저 쓰고 커피로 이 전서 근문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염색을 이제 먹으로 이제 했는데 획이 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다시 써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와 이런 미감을 아까 능상국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이 대별되죠. 같은 이제 국전지 70에 200 크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씨를 보시면 마치 벽에 붙어 있는 느낌이 있죠, 뒤에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품을 할 때 종이를 접어서 먹물에 담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종이를 손바닥만 하게 접은 건데 이거를 펴서 말리고 다시 이 종이는 2분의 1에 쓰고 남명조식 선생 시를 쓰고 했는데, 이제 이 글씨는 이제 왕이지류의 글씨와 왕이지를 숭상했던 우세남, 저수량, 고향순에 봤을 때 저수량의 행기를 좀 더 넣고요. 그 상태에서 유려하게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학이 들어가는데 이제 몽치 학정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호를 이렇게 유인처럼 전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상 초용인 여백에다가 공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는 몽, 그 다음에 길상,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몽화를 이야기 화자를 쓰고 있어서 협서를 이렇게 써서 작품을 하는데 효과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글씨의 어떤 자연과 배경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한번 보여지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커피에다 했던 능상국의 같은 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화가 진짜로 그려져 있죠. 이거는 먼저 국화를 그리고요. 위에 이제 바위를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음영으로 필요했을 때 보색 관계. 어두워야지 글씨가 잘 보일 것 같아서 마에 같은 느낌의 자연, 그러니까 비석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연색석을 해서 이게 새기는 성문명이라는 이런 글씨처럼 이렇게 이런 마의 각석에 대한 느낌을 한번 살리고 싶어서 자영은 이제 호태양비로 이제 했는데 같은 이제 시인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주시죠. 똑같은 시 내용인데 물제 박상 선생 시의 능상국을 이런 이미지로 이제 표현했을 거와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비율 자체는 이제 글씨와 이제 구도에서는 글씨가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번 감상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때 서예 작품과 그림이 이제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들어가서 글씨가 더 튀어나오게 하는 이런 효과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이제 편안하시거나 눈에 와 닿는지 한번 감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반야심경을 이제 서예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소품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90에 200cm입니다. 세로가.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로 시작하는데 먼저 글씨를 이제 부기로 해서로 쓰면서도 약간 행기와 예기, 예서를 넣는데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분위기랑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호분, 하얀색 호분으로 타이틀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을 쓰고 초용인을 붓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나간 부분은 솔직히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반야심경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그 효과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써봤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자영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리고 이건 공모전 형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 벚꽃창칭전에 냈던 출품작인데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먹물을 뒤로 이제 염색을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스님들의 승복 색깔이 이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이제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서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큰 글씨, 춘풍대하 능용물, 추수문장, 불념진. 이게 먼저 청나라 등환백 선생이 전서로 쓰시고 40년 뒤에 추사 김정희가 연경에 자재공간 신분으로 아버지 따라서 그런 글씨를 봤을 거고 또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분은 이제 해 행기로 쓰셨고 저는 이제 부기 해설을 또 제 미감으로 살려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굵은 가로 세로 획에서의 강약을 주고 또 반대로 파책이라든가 또 삐침 그래서 같은 파임이어도 굵기와 조절을 달리 하면서 같은 해서의 크기 조절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축하고 그 다음에 속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천천히 쓰는 그 다음에 필압 조절을 해서 그리고 이제 평포라고 해서 붓이 넓어지는 거죠. 얼굴 용자 같은 경우는 점으로만 표현을 해서 그 자칫 획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을 축약해서 점 4개로 했습니다. 대신 만물 물자에 말물자에 삐친 2획을 엄청 길게 해서 대비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시기 때문에 옆에 이제 협서를 한글로 봄바람은
봄바람처럼 큰 아량은 만물 등이 허용하고 이런 부분을 춘풍추수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기석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행서를 배울 때 글씨에 대한 흐름과 그걸 할 때 오히려 이제 저는 선생님이 했던 그 옆면서체와 그다음에 강약, 그다음 이제 저기 제자라든가 시원시하게 빼는 그런 속도의 운필법에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글씨를 좀 더 쓰게 하는 바람을 배워봤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강약 조절 이런 게 아주 많이 부족한데, 예, 이게 이제 글씨를 이렇게 속도, 그러니까 스펙타클한 그런 속도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제 또 이제 붓도 이제 긴 걸로 쓰죠. 장호로 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글씨들을 이제 좀 더 천착을 해서, 네, 이거는 정말로 글씨만 쓴 거죠. 공모전에 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행초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글씨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속도에서, 예, 옆면서체에서 강약을 주면서, 예, 글씨의 흐름이라든가 행서에서의 이제 축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죠. 왼쪽으로 쏠리다가도 오른쪽으로 가다가도, 그다음에 글씨가 길어지다가도 짧아지다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글씨를 이제 왕탁 행서를 많이 이제 쓰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부산의 글씨는 오히려 이제 더 유려하면서도 오히려 그 흐름을 놓치면은 글씨의 어떤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부산 선생이 말한 그 산영사무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글씨를 쓸 때는 졸하게 쓰되 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추하되 연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리할지언정 예쁘지 말고, 진솔할지언정 안배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의 이제 규칙인데요. 그걸 지켜보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욕심이 생기죠. 이제 사람이 글씨를 쓰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절주라든가 이제 행초에서의 그 브레이크를 거는 속도를 참는 법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제 전시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느낀 부분들이라 글씨가 앞으로 이제 표현할 때 중안점을 두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연우회전 회원전 때 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이 이제 지으신 건데, 이제 뭐 글씨가 그림만 보이죠. 글씨는 막 어지럽고, 예, 56자의 글씨인데 거기에 이제 커피로 쓰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그 대령구로 해가지고 해설을 썼는데 글자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의 매화에 대한 시다 보니까, 또 이미지는 이제 저기 이제 선생님이 멀리서 글씨 쓰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음영으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제 음영 처리하는 방법 같이 이제 커피로 그리고 뒤로 먹물을 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달빛에 그런 모습을 이제 추모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씨들이 이제 효과가, 이제 저도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글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걸어놓고 보니까 저도 너무 많이 이렇게 효과를 주다 보니까 글씨가 자칫 그 화면에 밀린다. 다시 말하면 글씨 고유의 느낌이 없고 그냥 백그라운드 효과만 느껴져서 너무 튄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작품의 또 설중매라는 선생님의 작품을 다시 재해석해서 한 건데, 전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글씨에서 눈 속의 매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중매에서 글씨를 쓰면서 나뭇가지가
돋아서 전서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화꽃을 새겨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도룡 선생 경자년 1월에 별세를 하셔서 추모 전시, 불초제자, 양령, 애도서 이렇게 이제 화제를 달고요. 인생의 그 정사는 봄이 오고 다시 꽃이 떨어져서 자연의 순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선생님이 이런 큰 이제 이별을 겪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이 이제 남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이제 숙제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제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한참 선생님 영향을 받을 시기였고 또 뭐 지금은 뭐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그걸 떠난다 이런 것보다 더욱더 다시 법적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선생님의 훈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법첩에 다 근간이 있고 글씨는 쓰면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영과이 후진하여라 이런 것이 선생님의 남기신 유언 같아서 그런 작품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 네가 그림을 그려도 좋고 캘리를 해도 좋고 뭐 정각을 해도 좋은데 격조 있게 해라. 격이 있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그림을 그리다가 배렸던 작품인데 오히려 먹을 바르고 이제 활용한 거죠. 꽃이 진다고 그대로 잊은 적 없다. 난초꽃 새긴 것과 꽃자 새긴 거를 해서 마치 종이가 이제 접혀져 가지고 쭈글쭈글한 부분이 물이 흐르는 느낌에서 꽃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효과를 느낀 것 같고요. 또 이제 켈리도 몇 점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그 작품은 전깃줄에 앉아 있는 새가 한가롭게 보였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부리로 막 자기 깃털을 매무새를 하는 걸 보고 시간을 이렇게 아껴서 자기 또 치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때문에 새가 시옷이 되는 겁니다. 시옷. 그 다음에 전깃줄, 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은 나를 기다려준다는 부연 설명으로 작품을 마감을 했고요. 또 반대로 이거는 화면이 꽉 차죠. 제가 이제 몽화라는 걸 쓰다 보니까 이제 꿈이라는 걸 쓰는데 꿈에 이제 그 내용에 이제 그 들국화 노래 그것만 내 세상을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옆에다 안 쓰고 공간에 또 공간. 꿈속의 꿈 아니면 이제 몽중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도 재미도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이런 그 학에 대한 느낌 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이런 문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조형꼴을 가지고 문자학적으로 캘리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캘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공사장에서 주순 나무를 이 가운데가 갈라져 있었죠.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나무에다가 꽃을 새겨가지고 표현했던 것들입니다. 자, 1부, 2부에 나눠서 두루두루 제 부족한 전시 작품들을 한번 촬영을 해서 짧게나마 이제 제가 작품에 임했던 자세, 했던 재료 기법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이번 이제 개인전을 필두로 앞으로 또 10년을 경영해서 또 제 나름대로 또 10년 후에는 또 어떤 작품이 이렇게 선보여질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이런 효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를 씀에 있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상 표현의 어떤 모습을 이제 이미지화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서체의 미감으로 살리는 그런 공부법이 필요하다는 이 전시를 통해서 느껴봤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 전시를 이렇게 열게 해줄 수 있었던 대전 예총 회장님 박홍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대전 미협 회장님이신 라영태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찾아와 주신 학생 선생님, 제자 선생님들, 또 이렇게 사정상 못 오셔가지고 응원의 메시지와 또 이 작품을 보시고 학정 선생님 사모님께서 우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남기신 서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정신을 살리면서 몽화 양령이 어떤 삶에 살아가는 자세와 글씨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이 전시가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전시는 또 한번 털어야 또 다음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작품들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책을 보면서 또 작품의 영감을 보이는 자연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또 다음에 공부를 해서 전시회 때나 또 SNS상에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봐주셨던 동영상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글씨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한하고 역사이고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글씨를 표현하면서 제자분들에게도 그런 정신을 일깨워주는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